안녕하십니까. 오늘서부터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바는 현존하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자바 프로그래밍이 이용되고요. 다음에 모바일, 스마트폰에 이용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도 자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이므로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무엇이란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다음에 자바 언어의 탄생, 자바 언어의 특징, 다음에 자바 언어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기본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인 모든 언어를 할 때 헬로우 월드를 찍어보죠. 그래서 헬로우 자바 월드를 출력해 보는 예제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본 수업은 프로그래밍을 다른 프로그래밍, 예를 들어서 C나 C++, C# 등을 경험하지 않은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컴파일러라든가 이런 기계어라든가 이런 게 생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강의는 좀 눈높이를 낮춰서 처음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개발자 업무 영역,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개발자 업무 영역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소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와 통신을 하려면 뭔가 코딩, 우리가 쉽게 말하는 코딩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 코딩을 개발자 업무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가 이렇게 코딩을 하면 소스가 나옵니다. 코드라고 그러죠. 소스 나오면 이 소스를 바로 여기서 기계라고 하면 컴퓨터 PC가 될 수가 있겠죠. 그 기계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든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사람 언어, 영어를 못한다, 일본어를 못한다, 중국어를 못한다 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소스를 바로 PC에 넣어주면 PC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PC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이렇게 인터프린터 역할을 해주는, 해석 역할을 해주는 컴파일러라는 걸 우리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를 만들고 나서 이 컴파일러한테 던져주면 이 컴파일러는 어떻게 되냐면 디지털 신호 01010을 기계어라고 하죠. 이 기계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기계어를 가지고 PC에서 이제 연산도 하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는 이렇게 중간에 컴파일러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 컴파일러가 존재해요? 소스, 인간이 만든 소스를 PC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해 줘야 되니까 컴파일러가 존재합니다. C나 C++도 마찬가지로 컴파일러가 존재하고요. 자바도 마찬가지로 컴파일러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이냐? 자, 컴파일러를 개발자가 만드느냐? 기계어를 개발자가 만드느냐?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개발자 업무 영역, 여기 파란색 테두리 있죠? 요 영역, 즉 소스만 생산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만 생산을 해내고 나서 그 소스를 그 산출물 코드죠, 코드를 컴파일러에 던져주기만 하면 알아서 기계어가 되고 기계어가 PC로 들어가서 PC에서 다양한 연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어떠한 언어, 누군가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분이 이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었을까? 뭐 자바 역사 정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역사 정도는 조금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자바는 1995년 제임스 고슬링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서 탄생을 했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이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 사진이 있네요. 이런 분이 자바 언어를 처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자바 언어를 처음 만들 때는 자바 언어에 모티브가 된 언어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오크란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크란 언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오크란 언어를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자바 언어로 발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만들 때 이 언어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냥 취미로 만든 건 아닐 거고 취미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뭔가 어떠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것이 뭐냐면 가전제품에 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지금은 현재는 가전제품에 많은 프로그래밍들이 조그만 아주 경량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1995년도 요 시절만 하더라도 가전제품에는 거의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주 경량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과 가전제품 사이에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그죠? 그런 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가전제품에 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바 언어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성공은 못 얻었어요. 못 얻고 실제로 1900년대 말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이 활성화됐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 인터넷 활성화됨과 동시에 자바 언어를 기본으로 한 웹 서버, 웹 프로그래밍, JSP 서블릿이 유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바가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자, 가볍게 이 정도 역사는 한번 그냥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바 언어의 그럼 특징, 자바 언어란 다른 언어와 다르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정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듯이 달달달 외운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언어를 보면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언어는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포트라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오래된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트란 위에는 또 상위에 뭐 어셈블리 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어쨌든 포트란 언어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코볼이라든가 알골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B 언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 언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1970년대에 개발된 C 언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고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C와 C++ 언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C와 C++ 언어가 이제 현대라고 할까요? 현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인데 요거에서 조금 더 특정한 목적에 맞게 만들어낸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자바 언어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C하고 C++도 막강한 언어인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또 다시 자바 언어를 만들었을까? 이 두 언어 사이의 차이점 등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초창기 시절의 자바 언어의 단점. 기존 C하고 C++에서 파생된 언어라고 했죠. 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죠? 자,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C하고 C++는 메모리를 직접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면 PC 안에도 메모리가 있죠. 그죠? 메모리가 실제로 PC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을 하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PU는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CPU에 넣어줘야지 그 CPU가 플러스를 한다든가 마이너스를 한다든가 어떤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데이터를 막 왔다 갔다 이동시켜주고 하는 일꾼이 바로 메모리인데요. 그 메모리를 갖다가
C하고 C++ 프로그래밍에서는 직접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바 언어는 C하고 C++과 다르게 메모리를 개발자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다른 매개체를 하나 둡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C하고 C++은 직접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메모리 관리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요. 하지만 자바는 중간에 매개체를 하나 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 단계 더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C하고 C++에 비해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기를 좀 무겁다고 하는데요. 어, 제 기억으로 2000년도 초반대 그 정도쯤에까지는 정말 느렸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2018년도죠.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요. 2017년도 말, 2018년도쯤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 음, 지금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소스, 메모리와 CPU를 많이 사용한다. 그죠? 상대적인 겁니다. C하고 C++ 언어에 비해서 많은 메모리와 많은 CPU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발전을 했어요. 점점 발전해서 현재 자바 언어의 장점, 이런 단점들이 아예 다 100% 해결된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C하고 C++에 비해서 메모리도 많이 쓰고 CPU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속도가 좀 느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발전을 해서 현재 자바 언어의 장점은 객체 지향 언어로 기능을 부품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JR를 이용해서 우형 체제로부터 자유롭고 웹 및 모바일 프로그래밍이 쉽고 CG를 통한 자동 메모리 관리를 지원하고 실행 속도가 많이 개선됐다.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자바 언어를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의 기능을 부품화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옆에 있는 동료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합치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합쳐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다른 어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럼 또 하나 플러스해서 점점점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만들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만들고 저기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객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객체와 객체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언어를 확장해 나가고 큰 아주 훌륭한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다. 그 자바 언어의 특징입니다. 자, 마치 내가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자전거를 한 대 샀는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겼어요. 안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전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던 안장만을 떼어내고 어디 좋은데 백화점에 가고 안장을 좋은 걸 하나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장을 다시 부착을 해요. 그러면 그 자전거란 자체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부품만 띄고 다시 다른 것을 이식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프로그램을 단단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자바에서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JRE를 이용한 운영체제로 자유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컴퓨터 PC OS는 거의 윈도우일 겁니다. 자, 근데 세상에는 윈도우만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윈도우 환경 내에서 자바 언어를 코딩을 했어요. 그럼 윈도우 환경은 잘 돌아갈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리눅스로 갔어요. 리눅스로 가면 다시 코딩을 해야 되겠죠. 리눅스 환경에 맞춰서 다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아주 애로사항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 언어는 JR이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어, 내가 윈도우에서 코딩을 했지만 그 코딩한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는 당연히 잘 돌아갈 거고요. 리눅스에 가서 다시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JR만 리눅스용 JR만 구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알아서 리눅스용으로 다 컴파일되고 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는 한 번만 개발을 하면 돼요. OS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OS가 오더라도 나는 한 번만 코딩을 하면 그 한 번만 코딩한 거가 JRE를 이용해서 윈도우에서도 돌아가고 리눅스에서도 돌아가고 맥 OS에서도 돌아가고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웹 및 모바일 프로그래밍이 쉽다. 웹 쪽,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있죠? 그걸 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웹 개발하는데 아주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국내 또는 전 세계적으로 좀 큰 프로젝트, 거대한 프로젝트는 다 자바 언어 환경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바일 프로그래밍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맨날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크게 안드로이드 OS와 뭐가 있어요? 맥, iOS가 있죠. iOS는 애플사에서 만든 거고요. 안드로이드는 다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굉장히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CG를 통한 자동 메모리 관리. 자, 이게 뭐냐면 CG가 가비지 컬렉터라고 합니다. 가비지 컬렉터. 가비지 말 그대로 쓰레기 수집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C하고 C++은 메모리를 직접 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를 내가 동적으로 사용할 만큼 사용을 하고 다시 버릴 때는 다시 반환을 해서 다시 흰 메모리를 다시 관리를 하고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요. 자바 언어는 메모리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만큼 메모리를 일단 씁니다. 쓰고 나서 그냥 놔두면 CG, 가비지 컬렉터가 이 메모리는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구나를 판단을 해서 메모리를 다시 회수를 해줍니다. 즉,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를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다시 그거를 반환하거나 이런 액션은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가비지 컬렉터가 메모리를 정리를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행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본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JDK는 뭐냐면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에요. 킷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자바 개발을 하기 위한 키트가 있습니다. 개발자만 필요하겠죠. 그죠? 개발자가 아닌 자바 프로그래밍을 그냥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JRE만 있으면 됩니다.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자바가 실행될 수 있는 이런 모듈만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바 개발자는 JDK 실제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디벨롭먼트 킷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에 작업하고 있는 PC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구조를 보면 JVM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API라는 게 있고 JRE라는 게 있고 JDK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얘기예요. 즉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면 JVM이 실행이 되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입력한 JVM이 있고요. 이 JVM을 컨트롤하기 위한 API라는 게 있습니다. API는 여러분들이 아직 프로그래밍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API가 뭔지 모르겠지만 API는 간단하게 그냥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VM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능들로 바깥쪽을 한번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RD는 뭐냐면 자바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그래갖고 이 JRD를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안에 기능들도 수만 가지의 기능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만 가지의 기능들이 실제로 실행되는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기 때문에 JRD까지만 설치를 하면 자바 프로그래밍은 다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JRD는 윈도우 JRD가 있고요. 다음에 리눅스용도 있고 여러 가지 OS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OS 환경에 그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한 번만 코딩을 해 놓으면 그 한 번만 코딩한 거를 윈도우에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윈도우 JRD에서 돌리면 되는 거고 리눅스에서 돌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면 다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 있어요. 개발자들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디벨롭먼트 키트죠, 키트. 이 키트를 이용해서 우리 개발자들이 실제로 자바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자는 JDK가 있어야 개발을 할 수 있고 단지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뭐만 JRE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JDK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JDK는 오라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사이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다가 oracle.com이라고 해서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예. 자, 그래서 oracle.com에 들어와서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요.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장표로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라클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주시고요. 방금 접속했던 오라클닷컴입니다. 오라클닷컴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자바에 자바 SE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바에 자바 SE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SE 다운로드가 있죠. 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바에 자바 SE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운로드 자바 SE for developer 개발자들을 위한 자바 SE를 다운받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자바 SE 버전이 9점대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산업 현장에서 아직 적용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자바 8대 버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바 SE 86162, 86162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바 8 버전의 U가 업데이트 약자입니다. 161번. 자바 오라클에서 자바 8 버전을 배포를 처음에 한 시점으로부터 그동안 161번, 162번이나 패치, 업데이트를 했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계속 보완해 나간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자바를 한번 내보내고 나서 한 50 정도가 넘어 업데이트를 했다. 그러면 그 자바 버전은 버그도 없고 굉장히 많이 개선된 훌륭한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 여지가 없이 바로 그냥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accept 뭐 이렇게 그 동의하라고 나와요.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OS 환경에 맞는 그 자바 JDK를 설치하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64 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운이 바로 되고요. 다시 장표로 와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다운로드를 어디로 할 거냐면 자바 C 드라이브 밑에다가 자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바 폴더 하나 만든 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운로드와 프로젝트 폴더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디렉토리 하나 잡으세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C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자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운로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놔서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저는 자바 151번째를 다운받았습니다. 그새 많이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10번이나 더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160, 여러분이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면 160번대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51과 161이 많이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개발자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아주 미묘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이 다운로드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넥스트 누르시면 일반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똑같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누르시고요. 계속해서 넥스트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자바가 설치될 곳인데요. 그냥 기본 위치, 디폴트 로케이션 위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누르면 이렇게 그 자바가 설치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되면 클로즈 하시고요. 예, 이렇게 하면 자바는 다 설치가 됐고요. 실제로 자바가 설치된 곳을 보면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밑에 예, 자바가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JDK와 JRE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JRE는 자바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한 환경이고요. JDK는 뭐 개발자가 개발하기 위한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거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은 얘에 의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준비물로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하려면 편집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물론 코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PC나 다 있는 메모장이죠. 메모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바를 어떻게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코드가 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아니라 몇백 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파일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메모장 갖고는 코딩하는 경우는 99.999% 없다고 보시고요. 자바 언어를 코딩하기 위한 전문 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툴 중에 IDE 툴로 유명한 이클립스라는 툴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IDE 툴이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뭔가 통합을 했고 개발 환경, 개발 환경이니까 뭔가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툴이겠구나. 알겠는데 이 앞에 통합이란 말이 붙죠. 자, 통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발을 한다, 프로그래밍을 한다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어느 언어를 가지고 하나 거의 대동소이한 그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 코딩을 하죠. 그리고 한번 그것을 이제 기계어로 컴파일로 빌드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컴파일을 한번 돌려봅니다. 그럼 기계가 되죠. 그리고 그걸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실행을 해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갖고 전환으로 돼요. 그러면 끝이겠죠. 그죠? 끝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디버깅, 무수히 많은 에러가 발생을 하고 개발 도중에 그것을 하나하나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디버깅, 어디에서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개발자가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다가 컴파일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에러가 뜨면 다시 디버깅을 하고 왜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코딩하고 다시 또 이제 수정을 했으면 또 컴파일 해야 되겠죠. 컴파일하고 다시 또 실행해보고 또 에러 나오고 또 디버깅하고 그런 것을 무한 반복할 수가 있겠다고 무한 반복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무한 반복한다고 할 때 개발 코딩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실행도 해야 되고 다음에 디버깅도 해야 되고 아주 많은 기능들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과거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것을 다 따로따로 A라는 툴에서 코딩하고 B라는 툴에서 컴파일하고 C라는 툴에서 실행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클립스 같은 좋은 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통합, 개발하고 디버깅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IDE 툴입니다. 세상에는 IDE 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전세적으로 유명하고 또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이클립스라는 툴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클립스 org로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이클립스 홈페이지로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장표를 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 다운로드에 들어가셔갖고 이클립스 IDE for Java EE Development 있죠? 이것을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본인 그 컴퓨터에 맞게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가 나오고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도 이 이클립스 다운로드도 아까 만들었던 자바의 다운로드에 이클립스 여기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이클립스가 예전에는 이렇게 압축 파일, zip 파일만 제공을 했어요. 이클립스 zip 파일을 제공받은 것을 이렇게 압축을 풀고 나서요. 풀고 나면 이 안에 이클립스 exe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바로 이클립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이클립스는 인스톨 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레지스터에 인스톨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만 해제해서 바로 사용을 하면 되는 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스톨 버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스톨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인스톨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레지스터를 일단 건든다는 거, 저기 OS에 레지스터를 건드려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묶여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거는 나중에 사후 관리 면에서 좀 무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zip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 해제한 다음에 압축 해제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zip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처음 프로그램을 입문하시는 분도 이렇게 가볍게 zip 파일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인스톨 버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클립스 여기서 인스톨 버전을 다운 받으셔갖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클립스, 저기 자바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바 기반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JDK도 다운 받아야 되고요. JDK 다운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 이거는 인스톨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개발하기 위한 이클립스 다운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를 진짜 실제로 실행을 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자바 프로그래밍 하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아까 했던 그 이클립스 실행 파일이죠. 이클립스 실행 파일을 자바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네, 여기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서 우클릭 한번 하셔갖고요. 예, 바로가기 버튼 하나 정도 만들어 주시면 손쉽게 다시 여기 안 들어오고 손쉽게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실행을 해서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서 딱 실행을 하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프로젝트, 내가 지금 만들려는 프로젝트 폴더 작업 공간을 하나 정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바 폴더 안에 다운로드, 프로그램이라든가 필요한 것들 다운로드하는 폴더,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계속 학습을 하게 될 강의 예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첨부되어 있는 거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실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여기다가 지금은 강의 중이니까 프로젝트 EX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해줘야 되겠죠.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 EX. 네.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폴더 밑에 프로젝트 EX 폴더에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실행을 하면 조금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이클립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요.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와요.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프로그래밍 ID 툴의 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낯설죠. 그죠? 자, 여기 크게 이 공간 구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쪽 좌측에 있는 공간 있죠. 여기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그죠?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에는 어떠한 코드들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보면 여기 보면은 폴더 있죠. 폴더를 여기서 이렇게 안에 있는 폴더의 디렉토리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로 가운데 있죠. 넓다란 곳.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코딩하는 곳이에요. 개발을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측에 아웃라인과 태스크 리스트가 있는데 아웃라인은 실제로 내가 코딩을 하고 있는 파일들의 관계들을 기능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스크 리스트는 그 기능들이 하는 일들이 쭉 나오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실무에서도 볼 때 있고 안 볼 때 있고 볼 때 수시로 계속 보는 건 아니고 볼 일이 있을 때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닫고 사용을 할게요. 지금
괜히 있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요. 여기는 뭘 하냐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에러 코드가 나온다든가 이런 서버 탭은 어, 그 프로그래밍이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JSP나 서블릿을 이용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서버가 있어야겠죠. 그 서버를 하나 생성을 하고 서버를 실행시키고 가동시킬 때 사용하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에러 코드라든가 디버깅, 로그, 그다음에 서버를 만들고 실행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클립스를 실행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아직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기 정도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자, 뉴가 나오죠. 여기서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아요. 너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많은데 여기서 자바 쪽에 프로젝트만 만들겠다. 그럼 자바라고 제가 이렇게 위자들 안에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바를 이용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EX 프로젝트 테스트라고 할까요? 네, 프로젝트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은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에 지금 저는 그 JRE가 설치된 게 1.8. 자바 8 버전의 151번째 패치 버전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설치하면 160번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큰 지장은 없고요. 어쨌든 1.8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두시고 그냥 피니시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이름만 정하시면 된다는 거.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런 화면이 하나 뜨는데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퍼스펙티브, 이 화면 구성 있죠? 이 전체적인 화면 구성, 이거를 자바 프로젝트에 맞게 다시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냥 오픈 퍼스펙티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바 프로젝트에 맞게 화면 구성이 다시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스크와 아웃라인은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닫고 좀 심플하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가서 볼게요.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프로젝트 EX 만들어놨죠. 이곳에서 방금 생성한 프로젝트 테스트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rc가 있고 다음에 빈 파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src는 실제로 내가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코딩을 할 거죠. 그 파일 만든 파일들 실제로 코드들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들이 담겨져 있는 폴더고요. 빈 파일은 바이너리예요. 즉 컴파일한 후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파일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클래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src 폴더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뉴에 클래스 클릭해서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클래스 파일이 뭔지, 패키지가 뭔지, 인터페이스가 뭔지, 인원이 뭔지 몰라도 일단 따라해 보기로 합니다. 자, 클래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클래스 파일을 만드는 곳이 나오는데 자바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는 그 파일들 있죠. 파일들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파일을 클래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 파일을 만드는 거고요. 클래스 파일의 이름은 메인 클래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니시. 예, 그러면 메인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잠깐 환경 설정 하나 하고 넘어갈 텐데요. 글자가 너무 작죠. 그래서 윈도우에 가시면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너럴, 어피어런스, 컬러 앤 폰트, 베이직, 텍스트 폰트를 좀 수정을 해서 14. 자, 글꼴도 나눔 고딕 폰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폰트는 ID 툴에서 사용하는 폰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네이버 있죠? 검색 사이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나눔 고딕 코딩이라는 폰트를 그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독성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로 쓰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가독성이 괜찮다는 거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저 자바 폴더 있었죠?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폴더 보시면 다운로드를 보시면 자바 다운받았고 이클립스 다운받았죠. 근데 여기 요게 바로 네이버에서 배포하는 나눔 고딕 코딩 폰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바로 설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쓰도록 하고요. 폰트 크기 한 16 정도 줄까요? 네. 네, 이렇게 좀 크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었으면 클래스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메인이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키하고 스페이스 키가 있죠. 기다란 거.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바라고 그러죠. 보통 길어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이렇게 누르시면 어시스트 코드가 나와요. 여기서 메인 메소드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얘를 선택을 딱 해주시면 자동으로 코딩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 메인 메소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메인 메소드는 항상 있어요. 메인 함수라고도 하고 메인 그 메소드라고도 하는데, 자, 이 메인 메소드는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세컨드 클래스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또 여기서 서드 클래스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딱 던져주면 컴퓨터가 이렇게 많은 파일들 또 그 각 파일에서 각각의 파일에서 많은 기능들이 있겠죠. 어떤 파일에 어떤 기능을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까 모르겠죠. 그죠?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인 메소드란 걸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러면 많은 파일들 그리고 그 많은 파일들 안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기능들 중에 뭐를 가장 먼저 실행해요? 메인 메소드를 찾아서 이 메인 메소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메소드는 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메인이라고만 치고 다 코딩할 필요 없이 메인이라고만 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바를 딱 누르시면 이클립스가 알아서 메인 메소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시스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택한 다음에 엔터 키만 딱 누르면 public static void main 스트링 배열의 arguments를 갖다가 이렇게 메인 메소드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즉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메인 메소드는 뭐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가장 먼저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출발점을 지정해 주는 메소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금 하는 게 헬로 자바 월드죠. 헬로 자바 월드. 자,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하기 위한 그 명령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 out.println 요게 바로 콘솔장에 뭔가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 메소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칠 필요 없이요. 처음에는 원래는 system out.println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sys out만 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메인 메소드처럼 알아서 이렇게 다 코딩을 ID 툴 이클립스가 바로 해줍니다. 굉장히 훌륭하겠죠. 그죠? 괜히 이걸 다 코딩하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걸 다 코딩하면 개발자의 뭐만 스트레스만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출력을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큰 따옴표를 칩니다. 큰 따옴표 치고 여기다가 내가 출력할 내용을 그냥 타이핑하면 돼요. 그래서 방금 헬로우 자바 월드였나요? 네, 월드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시면 이 내용 헬로 자바 월드를 시스템 out.println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출력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어떻게 프로그램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 뭐 엑셀, 워드, 포토샵, 일러스트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런 프로그램과 똑같이 프로그램을 아주 심플하지만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하나가 지금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컴파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컴파일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S 눌러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는 순간 컴파일까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C 폴더에 프로젝트 EX 자바의 프로젝트 EX를 가보면 자, src 밑에 이렇게 메인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빈 파일에 메인 클래스 파일이 만들었죠. 이게 바로 컴파일된 파일이에요. 내가 만든 거는 뭐만 메인 클래스 자바만 소스 폴더 밑에 이렇게 만들었죠. 하지만 컨트롤 S를 누르는 순간 이클립스가 알아서 이렇게 컴파일까지 실시간으로 계속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 이클립스는 ID 툴로 개발 통합 환경 툴이라고 했죠. 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행도 해봐야 되는데 실행은 어떻게 하시냐면 프로젝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오면 런이 있습니다. 런에서 보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구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동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밑에 콘솔창에 어떻게 찍혀요? 헬로우 자바 월드가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S 누르면 어떻게 저장되고 또다시 컴파일 자동으로 돼서 빈 파일에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다시 한번 실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다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이 뭔지 메인 메서드가 뭔지 클래스가 뭔지 뭐 여기 보니까 패키지란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죠. 지금 하나하나씩 이런 것을 다 배워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뭐 자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내가 개발한 거를 컴파일러라는 걸 이용해서 기계어로 바꿔서 기계가 이해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제임스 고슬린 형님에 대한 얘기는 그냥 머릿속에 가볍게 담아주시면 될 것 같고 언어의 특징 이것도 사실 그다지 뭐 개발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 파악하면서 그 언어를 개발하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자바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JDK를 설치해야 되는데 JDK 설치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 8점대 100번 이상 패치가 된 버전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통합 개발 환경 IDE 툴 중에 이클립스를 우리는 사용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클립스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클립스를 실행시켜서 자바 파일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자바 파일 만들어서 자바 파일에다가 실제로 메인 메소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sys out으로 시스템 out.println으로 hello java world를 출력하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이 뭔진 몰라도 일단 따라해서 두세 번 반복해서 손에 익히기 바랍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 내용을 너무 쉽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에 익히지 않고 그냥 다음 단계 넘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눈 감고도 프로젝트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클래스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클래스 만든 다음에 어떻게 메인 메소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메인 메소드 만든 다음에 간단한 이런 기능들 sys out이라는 기능들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해서 꼭 여러분이 능숙능란하게 여기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죠. 그죠? 시간도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이런 소개 때문에 그래요. 소개하고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 세팅하는 부분이 좀 오래 걸려요. 실무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맞는 개발 환경을 구성한다. 그죠? 그게 만만치 않게 시간이 공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렇게 중요한 그 큰 내용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처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가 단단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통해서 직접 꼭 해보세요. 해보심으로써 손에 익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제 재밌게 그 강의를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